바다의 주소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 그리고 여성 취업 정보까지 꾸며봤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세중에서는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호텔팀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초대졸 이상의 영어 가능자와 문서 가능자, 육아 업무 관련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CJ 푸드빌에서 N서울타워의 초대졸 이상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장 관리와 상품 판매를 담당할 MD와 기념사진 및 촬영, 판매를 담당할 M포토 부문의 인턴 매니저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가능자, 그리고 호텔과 관광 경영 관련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2월 27일까지 받습니다. 주식회사 풀무원에서는 홍보 부문의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시 홍보 아이템 기획 및 언론 보도자료 작성 등 대회 홍보를 담당할 유관 업무 관련자로 5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4일까지고요. 이 외에도 여러 부문에서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화 인터텍 주식회사에서 정규직 신입과 경력사원을 채용합니다. 품질 경영팀에서 광학필름 품질 검사를 담당할 사원으로 고졸과 초대졸 이상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근 거주자와 기숙사 생활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이분과 함께 합니다. 작년 자격증을 위한 자타공인 훈남 멘토 강신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신호 대표님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취업이 보인다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뵈니까 정말 우리 집 같고 고향 같은 느낌이 더 들고요. 네. 어디를 가더라도 제 마음은 항상 취업이 보인다 있다. 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많이 좀 분발을 하셔야겠어요. 요즘 안쌤이 또 네. 훅 치고 올라오셔서 알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또 자격증들 저희가 만나봤었거든요. 네네. 네, 강신호 대표님도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래도.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선의의 경쟁으로 뭐 저도 예. 아주 분발하면서 아주 파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네. 시간이 너무 빨라갖고요. 정말 진짜 3월이 네.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뭐 열흘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맞습니다. 날씨부터 딱 피부에 와닿는 공기부터 달라지는 게 훅 네.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또 요즘 또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날은 참 좋은데 네. 공기가 좀 탁하니까 네. 조금 외출하기가 꺼려지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맑은 날이 또 오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져보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 네. 이제 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좀 마음의 조급함이 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면서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지 않을까 염려도 되면서 좀 여유를 가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좀 여유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갖고 네. 왔는데 혹시 조세현 아나운서께서는 메밀묵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음치가 또 이게 또 네. 탄로가 나네요. 네. 네. 찹쌀떡 뭐 이런 거 너무 또 제가 잘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네. 이게 굉장히 지금 네. 또 모르는 척을 하시는 네. 건가요? 아니 알죠. 사실 네네. 이거는 요즘은 잘 듣긴 어렵지만 그렇죠. 예전에 이제 밤에 자려고 딱 저녁 때쯤 이제 네. 이렇게 좀 사방이 조용해지면 네. 찹쌀떡 파는 분들, 맞습니다. 또 네. 함께 또 메밀묵도 팔던 그 소리잖아요. 저는 어릴 때 자주 들었죠. 반갑습니다. 네. 외모는 전혀 아니신데 저랑 같은 세대 느낌이 조금 아닐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요? 네, 네. 갑자기 찹쌀떡이요? 찹쌀떡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기를 먹고 모임이 있어서 네. 이제 일행들하고 가는 길에 저쪽 앞쪽에서 찹쌀떡 메밀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냥 이제 음을 안 넣겠습니다. 찹쌀떡, 메밀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와, 찹쌀떡을 파시는 분께서 네. 청년분이셨어요. 30대이셨는데 이렇게 빠르게 달려오더니 이 메밀묵 찹쌀떡 굉장히 맛있다. 그리고 뭐 가격도 말씀해 주시고 되게 열정적으로 세일즈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기를 먹었기도 했고 현금도 없어서 네. 이제 저희가 조금 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제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근데 그 분위기를 바로 눈치채시고 이제 뭐 거절 의사죠. 네, 이제 사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귀가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정말 먼저 네, 맞습니다. 예. 기분 좋게 이 고객의 거절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렇게 그 거절의 그러니까 판매가 거절당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고 힘차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묘한 존경 예. 그리고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분들도 정말 세일즈의 그 마인드를 가진 청년 찹쌀떡 파시는 분처럼 화이팅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이제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일행분들이 전부 다 그 취업 전문가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상황이 세일즈 면접이었다면 그 청년분은 만장일치로 합격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현금이 있었다면 정말 다 사고 싶었다라는 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세일즈 하시는 모습들, 그 사건이죠. 네, 그 기억이 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 한마디로 이 조급함을 갖지 않고 여유를 가진다면 실수하지 않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요즘은 또 다 모바일 뱅킹이 되니까요. 현금이 없으면 다음번에 네네. 또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찹쌀떡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오늘 또 이 에피소드 보자 강신원 대표님께서 이 네. 찹쌀떡 이야기를 갖고 오셨을 때는 네. 혹시 오늘은 또 떡과 관련된 자격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웬일로 감이 조금 네. 둔감해지셨나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와, 오랜만에 오셔서 네. 와, 떡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임 중에 이제 저희가 고기를 먹고 가는 길이었다. 이 단어입니다. 네. 고기. 네, 오늘 고기와 관련된 멀다. 네. 고기와 네. 관련된 자격이고요. 네. 그 고기를 워낙 또 좋아하셔갖고 또 아까 뭐 또 굉장히 강한 발언하셨는데 네. 모든 가축들을 다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유기농업 기능사 그리고 원예 기능사, 뭐 화훼 장식 기능사, 종자 기능사로 농업 4종 세트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고기와 관련된 오늘 자격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으로 고기에 관한 자격이죠. 축산기능사 자격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아나운서께서는 이 축산하면 축산. 어떤 생각, 뭐 떠오르시는 것 있으세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네.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서 네. 이렇게 뭐 농업, 임업, 축산업 이런 걸 배우잖아요. 네네. 그때 그 축산업 하면 옆에 이렇게 초등학교는 다 이렇게 그림이 옆에 그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 축산업은 꼭 그 젖소 그림이 있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래서 저는 축산업 하면 자꾸 젖소 그 그림 얼굴이 네네. 그림이 떠올라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때 어렸을 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세뇌가 이렇게 어려운 거, 좀 무서운 겁니다. 맞습니다. 그 예. 이미지가 이제 딱 이렇게 네, 전 심어져 딱 있는 그거 거죠. 하면 딱 그 초등학교 때 본 젖소 머리, 맞습니다. 젖소 머리가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예. 그 젖소머리 뭐 이렇게 브랜드 BI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유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축산에 포함된 그렇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유통관리사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 소개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 축산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짐승축에 그리고 이게 나을 자랄 산 예. 그래서 축산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축을 길러서 생활에 필요한 이 물질을 생산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집에서 동물을 기르고 그리고 낳게 해서 이 농산물처럼 식자재 등 이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축산을 농산물의 사전적 의미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용농산업을 통해서 생산된 재화 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물자 그리고 곡식, 채소, 과일, 달걀
이 특용작물, 화훼작물, 그리고 생산 과정의 특성에 따라서 이 경작을 통해서 생산되는 재화죠. 이 사육을 통해서 생산된 재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전자를 경종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자가 축잡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종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채소 그리고 다량의 식물 그리고 과실, 특용작물 그리고 약용작물, 전매작물 그리고 화훼작물, 버섯류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축잡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축, 축산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죠. 네, 농림업 생산량의 무려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산업 규모가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7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림업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축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농업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스마트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축산업도 이 스마트팜이랑 이제는 뭐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가 됐겠죠. 맞습니다. 이 스마트팜이 이제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축산업에도 이 스마트팜이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축산업 같은 경우 고부가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우 트렌디한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축산기능사가 주목해야 될 자격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자격증 축산기능사 어떤 자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축산기능사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축산 기능사 자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드리면 육류 사용의 증가에 따른 축산업 규모의 확대 그리고 아울러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서 가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사육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국제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축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을 제정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축산기능사 같은 경우는 1983년 네. 이때가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됐습니다. 낙농기능사 2급으로 제 나이가 좀 드러났나요? 네, 예. 2급으로 시작을 그때 해서 낙농기능사 2급을 따신 거예요? 딴 건 아니고요. 제가 초딩이었다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래됐다. 네.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1987년 같은 경우는 축산기능 2급 그리고 예. 현재 축산기능사는 1991년입니다. 9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축산기능사로 제정돼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축산업 같은 경우는 그 역사가 워낙 또 무구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관련 네. 자격증도 좀 네. 일찌감치 생겨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축산기능사가 되면 또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 축산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이 가축의 생산이죠. 그리고 작업 관리, 그리고 이 축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우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축산에서 우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중요하기도 하고 커피 마실 때 아메리카노 말고 제가 카페라떼를 마시는데 네. 우유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우유가 들어가는 이 산업, 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파생되는 산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죠. 계란 같은 경우도 뭐 빼려야 될 수 없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또 육류도 뭐 직접 드시고요. 그리고 이 난류, 그리고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 돼지, 닭, 양, 벌과 같은 가축을 사육하고 그리고 번식하는 그런 모든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을 수행하는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우유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또 그런 계란이라든지 난류들도 네네. 그렇고 정말 우리 생활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식생활에 네. 있어서 사실 그 모두를 안 먹고는 정말 이 식생활을 유지하기가 그렇죠. 힘들 정도로 맞습니다.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축산업도 축산기능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앞으로 전망이 밝은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 거죠.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 달걀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아침마다 네. 이렇게 삶은 달걀 2개씩을 매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산업이 참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 축산기능사가 되면 이제 축산 관련해서 협동조합이죠. 그리고 축산물을 유통하는 회사, 그리고 유가공회사, 그리고 사료회사, 축산 관련 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농장도 경영하게 되고 그리고 근무도 하게 되고 예. 자영업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동물 자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인류에게 정말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 인류의 삶이 변할 수 있다. 라고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류에게 귀중한 식품, 그리고 의류, 약품까지도 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동물 산업의 대상이 되는 소, 돼지, 닭, 주요 축종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동물이죠. 확대되고 있는 네.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 자동화, 그리고 유전공학적인 기법, 그리고 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기능성 물질, 그리고 축산 관련 산업에 있어서 점점 전문화되고 그리고 한마디로 계속 육성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소득이 증대되고 있죠. 그래서 고기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관련된 제품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중요한 자격이고 응시자 또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고 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축산업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까 저희 취업이 보인다의 정말 최대 시청자시죠. 경북 청도에 계신 이주연 여사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희 어머니신데 네네. 아유, 알고 저희 있죠. 어머니 직접 네. 이렇게 닭을 어느 네. 날 네. 수십 마리를 사오신 거예요. 닭을요? 계란 파동 이후로 아, 네. 계란을 믿고 먹을 수가 없다라고 아. 하면서 우리는 직접 이제 만들어 네네. 먹자라고 해서 네. 닭을 사와서 아. 막 방목형으로 키우는데 네. 계속 그 계란을 이렇게 먹는 재미로 계시거든요. 병아리를 또 이렇게 낳기도 네네.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네. 축산업 하면 이제 부모님 세대라든지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은퇴를 하시고 네. 좀 인생 이막을 펼치시는 분들이 네. 또 주로 하시는 그런 업종이라고 네. 제가 생각을 쉽게 하게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뭐 네, 아까 네. 그렇게 자격증 말씀도 하시고 응시자 수도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네. 이제 축산업에 많이 좀 유입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 이제 여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유기농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좀 유기농 달걀인 것 같은데 저한테 조금 그렇죠. 조달해 주시면 아.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조금 욕심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게 우선 어르신분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세대분들이 많이 좀 진행한다 이렇게 좀 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청년들이 주축으로 요 낙농업 그리고 그렇죠. 축산업을 네. 진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 청년 창업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전국에서 지원자가 예. 무려 깜짝 놀랄 일입니다. 2,981명입니다. 이 3,0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신청을 했고요. 이 지난해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벌써 이 사업이 확대되고 반응이 네.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최대 매월 100만 원가량이 3년 동안 와. 최장 기간 지원이 됩니다. 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경력별로 보시면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귀농한 거죠. 네. 둥지를 튼 청년들이 이 비중이 전체 71.3%입니다. 인원으로 보시면 2,125명이고요.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영농 경력이죠. 전혀 없는 예정자가 무려 56.6%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귀농에 그러니까 농자죠.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청년들이 예. 반 이상 지원을 했다라고 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년 창업이 농촌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도심에서는 임대료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치열한 경쟁,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이 정부 시책이 이 귀농을 하게 되면 이 초기 정착 비용은 물론이고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시도 단위 면접 평가를 통해서 오는 4월입니다. 1,600명을 최종 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월
지원금의 사용 범위 그리고 교육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이게 이제 매달 최대 100만 원을 3년까지 지원을 맞습니다. 해준다는 게 절대 적지 않은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꼭 좀 아시고 좀 귀농을 계획하시는 청년들이나 이미 또 귀농하신 청년분들은 한번 또 지원을 하셔서 이렇게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청년들을 이제 농촌으로 부르기 위한 어떤 지원 사업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청년 창업농인데 어떻게 뭐 제가 중년 창업농이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청년이 뭐 이렇게. 도대체 몇 살까지로 규정되어 청년이 있는지를. 보통은 이제 창업도 마찬가지고 39살까지 뭐 이렇게 보통은 통상적으로 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안 되겠죠? 네,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청년 창업농 귀농 정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드리면 이 정착 지원 사업 정말 안정적으로 전업이죠. 예. 청년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3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이 영광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A 씨입니다. 이 올해로 청년 농부로 이제 일을 하고 있죠. 그냥 열심히 일하면 성공을 거둘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나 종자 등의 초기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가뭄까지 더해져서 네. 고추 농사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오. 생계까지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었음에도 귀농을 버티게 해준 것이 바로 청년 창업 농협농 정착 지원 사업이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금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 창업 농들이죠. 네트워킹에서 이제는 전업농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례 2번째를 보시면 한평에서 곤충이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B 씨 역시 귀농 1년 차인데 지난해에 청년 창업농 그 정착 지원 사업에 혜택을 톡톡히 받다고 합니다. 영농일지를 꾸준히 작성하고 인터넷 판로를 확보해서 이 청년 창업농에 선정된 후에는 농지를 구매해서 오. 전업농으로 자리를 잡고 예. 사업 모델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로 고정적으로 네.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지까지 구매하면 땅까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사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편과 함께 담양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멜론 농사를 짓고 오. 계시는데요. 이게 멜론 참 제가 맛있죠? 좋아하는데요. 예. 네, 맛있습니다. 이 청년 창업농 이 지원금을 통해서 생활비로 활용하면서 수경 재배 시설을 확장해서 이 청년 농부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성공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교적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도시를 떠나서 귀농하는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 농부들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원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계 사업을 확장해서 청년 창업농이 농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수의 기관들이 청년 농들을 위해서 네. 다수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축산업 얼마나 또 많이 저희가 좀 발전되고 있고 또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또 지원되고 있다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자격증 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부가 맞습니다.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격증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역시나 좀 관련 전공자들에게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네네.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전공을 하시면 우선 그 전공에 배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격 취득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자격 같은 경우는 응시 제한 두고 있지 않다라고 오.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연령, 학력, 그리고 경력, 성별, 지역에 제한 없이 축산기능사 도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업 전문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경험이 있으시면 훨씬 더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기능사를 좀 알아오면 네. 그 상위 그 자격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기사, 기술사 막 이렇게 있던데 네. 축산도 비슷할까요? 네, 축산기능사도 저희가 기능사 차례로 소개해드린 것 네. 같이 맨 꼭대기 꼽지죠. 최고의 네,
자격이죠. 기술사 자격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축산기능사, 축산에 대한 기초를 다루고 산업기사, 기술사 시험의 응시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분들께서는 산업기사 자격의 응시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시면 기술 자격에 응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축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뭐 2년제 기준이다라고 예. 보실 수 있겠는데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 기능이죠. 그리고 기초 이론을 가지고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축산기사인데요. 이제 4년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고요. 기술사 자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자격에 꽂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각종 관련 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뭐 승진 그리고 자격 수당 보직에서도 우대받는 자격이다. 고급 면허증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사 자격 취득 후에 동일 직무 분야 4년, 산업기사 5년, 기능사는 7년 실무에 종사하면 해당 기술사 자격 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 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한 자격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기능사 이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 합격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평균 합격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는 38.4%, 그리고 실기는 97.2%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자격형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거의 다 합격을 한다 이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네요? 이 실기는 정말 거의 합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필기를 좀 중점적으로 예. 준비하시면 자연스럽게 최종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필기 준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필기 같은 경우는 축산 개론, 그리고 사료 작물, 그리고 축산 경영 이 세 가지 과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60문항으로 객관식으로 진행이 돼서 1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 관리, 사양으로 작업형 3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매과목 100점 그리고 40점 이상으로 맞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균은 6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취득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험 일정 같은 경우는 6월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고 이제 원하시면 네. 이제 접수부터 최종 합격까지 3개월 걸리기 때문에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처럼 정말 전무한 사람도 네. 3개월이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축산기능사. 맞습니다. 네. 집중해서 열심히 하신다면 정말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확신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축산기능사 자격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아무 또 전공이나 관련 지식이 없어도 지금부터 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이게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지 공부법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공부 방법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개인의 경험, 지식, 전공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우선 일 시간 3시간입니다. 3개월 정도 투자하시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는 인강 추천드리고요. 더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겠죠.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총 시간은 이제 200시간 이상 좀 집중해서 하시면 취득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기능사 자격을 준비하는 또 취준생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이 스마트팜 이슈가 되고 있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산업도 이 스마트팜으로 스마트하게 여러분들이 해당 산업의 인재가 되신다면 정말 앞으로 최고의 인재로서 축산업을 발전시킬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해당 자격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축산기능사까지 농업, 농축산업 4종 맞습니다. 세트 완성했잖아요. 네네. 예,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자격증 알아볼지 예고를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이것도 극비 사항이긴 하지만 네. 이제 조선 아나운서께서 빨간 고기를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고기 세트, 고기 자격 한 3종 세트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육 이런 건가요? 굉장히 또 감이 좋으셔갖고요. 맞습니다. 육가공 쪽에 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끌리는데, 네. 굉장히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관심도가 높아지시네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고기는 사랑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강신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